데스크테리어 할 때 가장 우선적인 아이템은 뭘까요? 제가 지금까지 80군데 넘게 여러 집을 돌아다니면서 데스크테리어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보여지는 제품만 구입한다고 바로 드라마틱하게 예뻐지거나 뭐 생산성이 높아지거나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 비싸서 다 살 수도 없고요. 저도 이것저것 사면서 그 다음에 깨달았는데 오늘은 데스크 아이템 티어를 정리해 볼 겁니다. 어떤 걸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되는지, 어떤 걸 구매하면 안 되는지 이런 거 딱 정리해 드릴게요. 이 티어 기준은 요 S, A, B, C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거고요. 일단 S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될 필수템입니다. 이거는 거의 뭐 후회할 수가 없는 아이템. 그 다음에 A는 요건 있으면 삶의 질이 확 높아진 아이템이에요. 여기까지도 매우 추천인 거예요. 여기까지도. 그 다음에 B는 약간 호불호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있으면 좋지만 뭐 없어도 된다. 약간 요런 아이템. 그리고 마지막으로 C는 제가 직접 써보고서 약간 후회하는 아이템,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돈 낭비할 것 같은 그런 아이템이다. 이번 영상은 객관성 따위는 아예 없는 제 경험에 의한 주관적인 의견이고요. 아이템 고를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뭐 일반 모니터, 요거는 일단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빠르게 넘어가죠. 이거 후회한다가 아니라 사실상 그냥 있어야 된다. 그 다음이 이제 듀얼 모니터. 이 모니터가 두 개다? 이러면은 작업 효율이 2배가 되겠지? 이거 아니에요. 그 이상으로 좋아집니다. 이거는 무조건 S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일반 모니터는 어차피 S니까 이걸 위로 덮을게요. 이게 듀얼로 쓰다가 한 대로 돌아가면은 진짜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습니다. 각종 창들을 딱 분리해가지고 멀티태스킹을 할 때 최적의 조건이다. 무조건 S예요, 요거는. 그 다음에 이제 커브드 모니터. 요건 이제 약간 몰입감을 줄 수 있는 모니터인 거죠. 그리고 모니터가 클 때 약간 시야각 같은 걸 개선해 줄 수 있다. 그래서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뭐 영상 같은 걸 좀 몰입감 있게 볼 때, 그럴 때 좀 좋긴 한데, 특히나 이게 제일 좋은 거는 모니터가 한 32인치 이상으로 넘어갈 때, 그럴 때는 A까지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커브드 모니터가 이 곡률이라는 걸 좀 잘 살펴봐야 돼요. 곡률이라는 거는 얼마나 이렇게 꺾여 있는가, 얼마나 휘어 있는가, 요건데 막 800R, 1000R 막 이렇게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덜 커브드다. 그리고 숫자가 낮아질수록 더 많이 꺾여 있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한 1000R 정도만 돼도 처음 썼을 때 왜 이렇게 약간 이질감 들지? 이런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약간의 그 적응기는 필요하긴 하다. 근데 32인치 이상은 가능하면 가면 좋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일반 사무용으로 쓴다? 그러면은 저는 B까지도 갈 수도 있긴 할 것 같아요. 이거 오늘 완전 주관적인 제 개인적인 이 생산성이라는 기준에 의한 배치입니다, 이건. 자, 그 다음으로는 이 와이드 모니터. 모니터는 사실 넓으면 좋죠. 근데 이게 한 화면 내에서 분리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멀티태스킹 환경을 뭐 명확하게 완벽하게 세팅하기에 약간 애매할 수도 있어요. 사이즈에 따라서, 뭐 해상도에 따라서나. 그리고 가성비 측면으로 봤을 때 이런 와이드 모니터 이런 걸 되면은 조금 더 비싸지긴 해요, 일반 모니터보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는 선호하긴 하지만 S까지 가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요것도 만약에 편집을 한다, 아니면은 내가 엑셀 작업을 한다, 그러면은 요거는 S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S랑 A를 왔다 갔다 하는 와이드 모니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한 34인치의 와이드 모니터가 커브드랑 합쳐져 있으면은 딱 그게 딱 S와 A의 사이, 요 정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마우스. 요건 뭐 말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필요한 거니까. 없으면 아예 안 되니까 일단 넣고 가고. 그 다음이 요 버티컬 마우스. 요거가 이제 일반 마우스는 손을 이렇게 비틀어 가지고 쓰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부담이 되는 자세예요. 근데 버티컬 마우스는 이렇게 세우고 쓴다. 그러다 보니까 손목에 부담 없이 중립 자세로 잡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장시간 마우스를 사용해서 손목이 좀 아프고 피로하다, 이런 분들은 쓰시면은 장기적으로 되게 좋을 거예요. 근데 이게 막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됐다? 그리고 그 말이 뭐다? 처음에 불편하다. 적응하기 전에는 좀 뭔가 어색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일반 마우스보다는 좀 부피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적응의 문제 때문에 저는 A로 갈게요. 그 다음은 트랙패드. 이 맥북 쓰시는 분들 중에서 마우스보다 트랙패드가 더 좋더라,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트랙패드 당연히 좋은 건 압니다. 뭐 제스처 같은 거 잘 사용하시면은 마우스처럼 물리적으로 잡고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손에 좀 덜 무리가 갈 수도 있고 업무하는데 효율적일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 이게 마우스처럼 디테일한 작업을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보조로는 괜찮지만 일반 마우스를 절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있으면 좋은데 뭐 없어도 굳이 상관은 없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멤브레인 키보드. 사실 그냥 키보드 군 자체를 말한 거겠죠. 요건 그냥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으로 요 기계식 키보드. 이 기계식 키보드를 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키보드를 치는 그 맛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게 기계식 키보드를 쓴다고 막 업무
너무 생산성이 좋아진다, 막 효율성이 좋아진다 그러진 않아요. 근데 감성이 차오른다. 이게 뭔가 키보드를 계속 치고 싶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조금 업무를 하는데 기분이 좋을 수가 있다. 게임을 하는데 능률이 높아지진 않아. 내 실력이 좋아지진 않아. 근데 기분은 좋을 수가 있다. 아마 멤브레인 쓰다가 이 기계식 써보면은 아마 좀 약간 손끝에서 그 짜릿짜릿할 거예요, 이게. 그래도 이게 무조건 있어야 된다 까지는 아닌데, 사실 요 S랑 A 요 정도 사이를 주고 싶어요. 왜냐면 기계식 키보드가 제가 소개해드린 거 그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비싼 것들, 요런 것들밖에 없는데 또 생각보다 저렴하기도 해요. 막 독거미 같은 거는 막 3, 4만 원대 이렇게 풀릴 때도 가끔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사실 S까지도 가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S 가자. 가격대가 이제 많이 내려오긴 했어요. 이게 좀 비싸면 A로 내릴까 싶긴 한데 완전 필수까지는 아니니까 후회하지 않을 템입니다, 요거는. 그리고 다음으로는 숫자 키패드. 요거 아마 일반 노트북 작은 버전을 쓰시거나 텐키가 없는 분들이 고려할 만한 사양이죠. 막 텐키리스 키보드를 쓰는데 내가 업무를 봐야 돼. 그때 숫자 패드가 없으면은 업무 효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저는 문서 작업할 때는 거의 필수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좀 텐키가 있는 그런 키보드를 쓰시거나, 아니면 나는 좀 업무할 때만, 그럴 때만 키패드를 쓰고 싶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저는 A까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제 기계식 키보드가 따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 걸로 좀 재미를 느낄 수도 있고, 텐키리스 쓰시는 분들은 한번 써보셔도 좀 괜찮을 것 같다. 물론 만약에 내가 완전 순수 게임용이야 하면은 뭐 B나 C까지도 내려가겠죠. 이 공간 차지하니까. 그 다음에는 단축 키패드. 요거는 아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데스크테리어 컨텐츠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좀 이런 거 자주 보셨을 텐데, 이게 뭐냐면 단축 키를 할당할 수 있는 이런 키패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컨트롤 C, 컨트롤 V 이거를 키 하나에다 할당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키 조합 키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버튼 하나 누르면은 기능을 딱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요거는 업무할 때 내가 자주 쓰는 키 그런 거를 할당하면은 굉장히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까지 단축 키를 많이 쓰는 게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데스크테리어 좀 구경 갔던 집들 그런 분들의 사용기를 들어보면은 생각보다 잘 안 쓰더라 이런 평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진짜 찐으로 업무로 쓰실 분들만 A로 올리지 말고, 사실 그분들도 거의 대부분 B긴 합니다. 여러분 보고 있는 분들 중 거의 대부분 B예요, B. 그래서 저는 요거는 B 정도로 두겠습니다. 사실 A랑 C 중에서 완전 극단적으로 갈리는데 일단 B로. 다음으로는 케이블 충전기. 사실 요거는 뭐 거의 필수템이라고 볼 수 있죠. 뭐 고속 충전에는 유선 충전이 거의 필수니까. 근데 요건 참고로 한 책상에서 쓰려면 이 콘센트 길이에 따라 다르지만 1.2m에서 1.5m 이상 요 정도는 돼야 충전을 하면서도 편하게 내 자리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고려해서 구매하시고요. 그리고 이 케이블을 컴퓨터에다 직접 꽂아가지고 충전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아마 보는 분들은 없겠지, 내 채널 보는 분들은. 근데 아예 전자기기에 관심 없다 그런 분들은 PC에다 꽂아서 충전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능하면 별도의 충전기에다가 충전선을 연결하는 걸로 추천드립니다. 이게 필수기는 하지만 없는 게 더 깔끔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한 A 정도로까지만 두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패드형 충전기. 이 무선 충전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이 친구는 미니멀한 걸 좋아하는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제품이긴 하지만, 이게 패드 중앙에 놓지 않으면 충전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천하진 않는다. 왜냐, 다음 거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요런 친구는 뭐 한 C까지도 내려가도 되지 않을까. 이 패드형 충전기의 이제 상위 버전이죠. 이 스탠드형 충전기, 보통 맥세이프를 지원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충전을 하면서도 뭐 시간이나 뭐 알림 같은 거 놓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2인원이나 3인원 이런 것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성이 좋아요. 하나 사두면은 사실상 뭐 몇 년 정도는 충분히 쓴다. 그리고 디자인도 예쁜 것도 되게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는 뭐 A 정도 급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고속 충전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유선 충전, 케이블 충전으로 가시고, 아니야 어차피 사무실에 계속 있고 충전은 상시로 할 수 있어 그러면은 그냥 거치형으로 무선 충전하면 딱 되겠죠. 다음으로는 도킹 스테이션. 이 도킹 스테이션이라는 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노트북을 사용한다면 이거 진짜 필수템인데, 그 중에서도 썬더볼트를 지원하는 노트북이 도킹 스테이션이랑 조합이 잘 맞습니다. 왜냐면 요거 하나에다가 딱 걸어두면은 뭐 모니터나 뭐 유선 랜, 그리고 거기에 물려있는 뭐 SSD, 뭐 충전 이런 거를 모든 선을 그냥 하나로 다 연결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능이 좋은 노트북을 쓴다, 예를 들어서 맥북 프로 같은 거 이런 걸 쓰면은 움직일 때는 노트북이었다가 집에 오니까 데스크탑이 되네, 그런 효과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강추드리는 제품군 중에 하나예요. 저도 사무실이랑 집에서는 이 도킹 스테이션을 전부 다 구비해두고 쓰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멀티 허브. 이 도킹 스테이션이랑 멀티 허브 요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도킹 스테이션은 포트를 전부 다 활용할 수 있다.
있다. 대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멀티허브는 생긴 모양을 바꿔준다. 이 포트의 모양을 바꿔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좀 마음이 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도킹 스테이션은 이 안에 있는 여러 포트들을 동시에 다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멀티허브는 이 대역폭에 따라서 어떤 걸 쓰다 보면은 다른 게 느려지고 막 그런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포트가 막 7in1, 9in1 막 이렇게 돼 있다고 그 포트를 전부 다 동시에 쓸 수 있구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전부 다 풀 속도로는 못 씁니다. 그래서 요즘에 노트북들이 좀 얇게 나오고 포트를 줄이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두 개 정도, 몇 개 정도 좀 확장을 시켜준다,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태생적으로 저는 도킹 스테이션보다 높이 갈 수가 없다. 다만 휴대용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까지도 갈 수 있긴 하겠죠. 그래서 저는 한 요 정도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구매를 한다면 멀티허브는 10기가 bps 요 정도 이상으로 가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 이하로 가게 되면은 요거는 제 속도를 낼 수가 없다. 다음은 모니터암 무조건 S 갑니다. 저는 웬만한 모니터들은 기본 모니터 스탠드는 잘 안 써요. 이 모니터암이 막 사기 전에는 막 이렇게 막 당겼다가 막 뒤로 밀었다가 막 뭐 세웠다가 이렇게 쓰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는 안 쓰고 그냥 내 눈높이에 맞춰서 세팅을 할 수 있다. 요게 최고의 장점입니다. 이거는 솔직히 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생각보다 움직일 일이 없다. 그리고 모니터암을 쓰게 되면은 요 밑에 공간, 스탠드가 원래 들어가는 공간 있죠.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책상이 깔끔해지는 효과가 있다. 요건 S에 가도 무조건 괜찮다. 거기다가 가격도 요즘에는 한 5만 원 선 정도 돼도 괜찮은 것들을 구하는데, 구매하실 때 가능하면 좀 괜찮은 퀄리티를 구매해라. 왜냐? 한 번도 바꿀 일이 없거든. 그냥 한 번 쓰면은 적어도 5년 이상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업그레이드 할 것까지 생각해서 그냥 좋은 거 쓰세요, 처음부터. 다음으로 모니터 받침대. 요것도 약간 모니터함이랑 약간 비슷한 역할을 하죠. 안 썼을 때는 모르는데 써보면은 이 자세 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받침대 밑에다가 좀 짜잘한 물건 같은 것들 수납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활용도가 좋아요. 대신에 이건 높이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쓰는 그 높이, 그걸 잘 맞춰가지고 구매를 해야 되는데, 딱 평균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높이가 11cm에서 15cm 사이, 요 정도 제품을 대부분 구매를 해야 됩니다. 너무 높으면은 이거 생각보다 높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한 12cm 정도가 가장 표준 정도다, 가장 무난하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모니터암보다는 가격대가 조금 더 있기 때문에 비교적, 그래서 요거는 A 정도로 가보도록 할게요. 암보다 받침대가 비싸냐? 보통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감성을 이제 좀 건드리거든요. 그래서 모니터 암은 약간 기능성, 당연히 얘도 비싼 거는 막 40만 원 이런 것도 있는데, 허먼밀러 이런 거, 그런 거 있는데,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좀 예쁜 거를 구매하려면 10만 원대 이상 정도, 한 10만 원 언저리나 그 정도 가야 되고, 모니터 암은 그래도 한 5만 원대면은 그래도 가성비 괜찮은 거 산다. 우리 사무실에 있는 것들, 뭐 집에 있는 것도 다 5만 원대. 그거 사실 바꾼 적이 없잖아, 저거. 그래서 약간 가성비도 좀 고려해서 요 정도. 자, 다음 모션 데스크가 또 요것도 모니터 암이랑 비슷하다. 이 모션 데스크를 사기 전에는 내가 요거를 서서 일하면은 허리가 좋아지겠지, 요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다. 생각보다 일어나는 일이 없다. 제가 모션 데스크 다 사줬죠. 선 적 있어요? 언제? 지금까지 한 2년 넘게 쓰면서 진짜 한두 번 본 것 같은데? 근데 그 미세하게 높이 조절을 자주 해. 그러니까. 안 할지는. 그렇지. 생각보다 일어서는 거 안 한다. 근데 방금 말한 것처럼 미세한 조절, 그것 때문에 모션 데스크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모션 데스크가 쓰기 전에는 내가 일어나서 자주 사용할 거라고 하는데, 절대라고 하긴 좀 그렇고 한 8, 90%는 그냥 쓴다. 근데 다만 어떻다? 내 앉은 키에 정확하게 맞춰서 세팅을 한 다음에 고정시킨다. 그래서 모니터함이랑 비슷한 놈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제가 옛날에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A를 추천했을 것 같아요. A 정도. 다만 이제는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에, 모션 데스크 옛날에는 그래도 한 50만 원 이상 넘어가야 그래도 좀 쓸만한 거 썼는데, 한 20만 원대도 이제 괜찮은 것들을 다 쓸 수가 있어요. 저희 직원분들도 전부 다 20만 원대, 그 전후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이걸로 마셔들었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큰 거다. 중요한 게 모션 데스크는 얼마나 높이 올라가냐, 요거보다 얼마나 더 낮게 내려갈 수 있는가, 요게 중요하고, 그 기준은 70cm 언더입니다. 70cm 언더로 내려갈 수 있는가, 요거를 좀 살펴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은 팜레스트와 손목 받침대. 요 친구 이제 뭐 손목이 부담된다, 사무 업무한다, 그럴 때는 좀 필요한 친구긴 하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C까지도 보긴 하는데, 이제 만약 손목이라는 걸 좀 보호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B까지도 갈 수 있긴 하다. 왜냐면 기계식 키보드나 뭐 아니면 좀 높이가 높은 마우스 같은 거, 이런 거 쓸 때는 또 손목이 부담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요 정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게 막상 샀는데 또 이게 불편해가지고 안 쓰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돈 낭비하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어가지고, 사용 후기 같은 것도 잘 보고, 아니면 처음에 좀 가격이 저렴한 것부터 시작해도 나쁘진 않다. 일단 맛을 본 다음에 좀 퀄리티 있는 걸로
가도 괜찮다. 그리고 뭐 싼 거는 다이소에서도 몇천 원이면 사니까. 자, 다음은 노트북이나 휴대폰 거치대. 요건데 일단 노트북 높이를 높여주는 요 거치대. 요거는 노트북을 주된 PC로 쓴다면은 A 정도까지도 가도 되긴 한다. 이거 쓰면은 거북목 해결된다는 분들 진짜 많았어요. 이거는 주변 사례도 되게 많았고. 근데 만약에 클램쉘 모드로 쓰는 그 노트북을 접어가지고 쓰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뭐 수직 거치대 요런 걸 사용하실 텐데 이게 생각보다 노트북이라는 게 발열이 심하거든요. 그 좁은데 많은 발열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 방출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수직 거치대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는 저는 C로 갈게요. 이제 만약에 목 높이를 높여줘야 된다 그런 분은 A로 가시면 됩니다. 다음 케이블 홀더. 이 데스크 테리어의 끝은 선정리다. 사실 선정리만 제대로 돼도 이 책상 위가 엄청 깔끔해져요. 그래서 그런가 저는 약간 집중력이 분산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들었는데 또 케이블 막 바닥에 떨어지고 이런 거 있으면은 되게 귀찮잖아요. 또 케이블이 되게 잘 밟히기도 하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요거 한번 써보시면은 S로 갈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제 자석형으로 돼가지고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거 요런 거 쓰시면은 정말 깔끔해지고 또 생각보다 되게 실용적일 거예요. 다음은 데스크 오거나이저. 오거나이저는 데스크 테리어 하면 또 빠질 수가 없죠. 저희 채널에도 되게 많이 나왔는데 이게 깔끔해 보이려고 샀다가 생각보다 이 데스크 테리어를 망치는 요소거든요. 일단 이게 예뻐 보인다고 사지 마시고 차라리 그 책상 밑에 그 서랍 같은 거 이런 걸 좀 활용을 많이 해보세요. 요즘에는 책상 밑에 부착할 수 있는 그런 서랍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나오고 아니면 그냥 서랍장 한 개를 그냥 바퀴 달린 거 그런 거 하나 사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책상 위에 물건은 최대한 안 두는 게 사실 제일 예쁘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건 C까지는 아니고 한 B 정도 된다. 요 정도로 붙여놓을게요. 다음은 이 모니터 받침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멀티탭 정리함. 멀티탭 정리함입니다. 이 멀티탭 정리함이라고 해서 무조건 깔끔한 게 아니다. 얘가 좀 애매한 친구예요. 이게 잘 활용하면 되게 깔끔하게 수납을 할 수 있긴 한데 저 개인적으로 요거보다 추천드리는 거는 케이블 홀더 같은 걸로 선정리를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멀티탭 같은 거는 책상 밑에다가 막 몬스터겔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나사 같은 걸로 조여가지고 책상 밑에 부착하는 거 요거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그게 가장 깔끔해요. 아니면은 아예 책상에 홀더식으로 멀티탭 수납함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깔끔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거는 한 C로 둘게요. 사실 요즘에는 대안이 너무 많은 제품이다. 멀티탭 정리함. 다음은 데스크 매트. 요게 찐이야. 이거는 비유를 하자면 약간 집에서 인테리어에서 약간 조명 같은 거예요. 아니면 거실에서의 그 러그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데스크 매트 하나만 깔아도 책상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약간 공간 분리 같은 느낌도 살짝 있어가지고 무조건 S다. 요거 S가 너무 많네. 이렇게 보셔야지. 데스크 매트가 또 심지어 이게 한 10,000원대만 돼도 퀄리티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무조건 쓰는 게 좋다. 무조건. 자, 그 다음에 사생활 보호 필름. 요거는 솔직히 저는 필요 없다. 최대한 가성비 있게 좋은 모니터 색감 좋은 거 찾으려고 했는데 굳이 이걸 왜 써? 그리고 특히나 사무실에서 뭐 이런 거 보통 쓸 텐데 사실 남들이 내 모니터에 관심이 없다. 이게 핵심이다. 이게 아니 내가 내 모니터를 보는데도 각도에 따라서 이게 안 보이면 너무 불편하잖아. 이거 차라리 이거 하지 말고 그냥 그 파티션 있잖아요. 그런 걸 두는 게 나아요. 그냥. 그리고 심지어 만약에 다른 사람이랑 협업을 해야 되는데 같이 모니터를 보는데 겁나 안 보여. 이러면은 또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뭐 하려고. 약간 이런 느낌. 자, 그리고 이제 겨울이 됐으니까 미니 가습기. 가습기는 저는 데스크 테리어에서는 C라고 봅니다. 필요 없다. 아니다. 필요 없다 수준이 아니라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제 경험은 아니고 이전 직장을 다닐 때 겪었던 건데 저희는 PC가 데스크 위에 있었어요. 근데 특히나 초음파식 그런 거는 피해야 되는 게 그래픽 카드가 터진 적이 있습니다. 제 아는 지인분이 딱 겪었던 사례이기 때문에 가습기는 절대 책상에다가 두지 않는다. 그리고 초음파 가습기 같은 거는 이 전자기기를 망칠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그 분자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비추하는 제품군 중에 하나입니다. 차라리 가습기를 사무실 단위 자체에서 습도를 조절하는 걸로 사라. 다음은 조명. 조명 중에서도 모니터 조명이네요. 요거는 개인적으로 요것도 이제 S급 정도까진 간다 생각을 합니다. 이게 모니터 조명이 위에 있으면 모니터에 닿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 대부분 모니터 쪽에 안 닿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딱 책상 밑에 쪽만 밝혀주면서 사실 밤에 뭐 작업을 한다 집에서 그럴 때 요것만 켜도 충분히 눈 피로감을 좀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요즘에 잘 구하면 한 2, 3만 원대 정도면 괜찮은 거 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쓰시면은 정말 분위기도 살고 눈 건강도 좀 보호를 할 수 있고 굉장히 좀 괜찮다. 다만 커브드 모니터일 때는 이 친구를 주의해서 사라. 이 정도로만 조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피규어. 피규어 굉장히 호불호 갈릴 요소죠. 요거는 잘 활용하면 완전 S까지도 갑니다. 분위기 제대로 꾸민데 보면은 장난 아니에요. 진짜로 저기 표정을 좀 이상하게 짓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활용하면 S까지도 가서 굉장히
분위기 연출하는 데 좋지만 거의 대부분 지금 저를 포함한 우리 대부분은 거의 한 C급 정도로 가지 않나. 이 공간 차지하면서 결국에는 먼지가 쌓이고 예쁘지 않은 난잡한 형태로 될 수가 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시계, 탁상용 시계인데 사실 저는 일반 시계 같은 경우는 사실 고려하지 않고, 왜냐면 모니터에 있잖아요 이미 시계가. 근데 왜 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건 타이머로 볼게요. 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업무를 하면서 효율적인 아이템으로 굉장히 좋다. 이 제한 시간이 있고 없고가 엄청 다르다. 우리가 막 과제 제출이 뭐 내일까지야, 뭐 당장 지금 1시간 후야, 그때 효율이 극강으로 살잖아요. 그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요즘 예쁜 것도 되게 많거든요. 저도 소개해드렸던 것들 중에 있는데 지극히 개인적인 거니까 A로 두겠습니다. 이 정도로 했는데 여기서 좀만 조절을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여기서 S는 약간 필수템, 무조건 필수였으니까 있으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랑 후회할 수도 있는 거니까 요 정도는 A로는 내줄게요. 요거는 조명은 A로 낮추고, 케이블 홀더 솔직히 써보면은 진짜 무조건 좋긴 한데 이것도 오히려 이게 거추장스럽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해서 제가 또 선정리 성애자 요거까지 반영해서 요 정도까지는 낮추겠습니다. 요 정도까지. 데스크 매트는 내가 양보를 할 수가 없고, 숫자 키패드 요거 아니야, 요건 무조건 A야. 안 쓰잖아요. 근데 이 있으면 완전 달라요. 사실 이 데스크 테리어는 끝이 없지만 그 중에서도 이 많은 분들이 고려할 만한 그런 아이템들을 선정해가지고 티어를 좀 매겨봤습니다. 어디까지나 완전 주관적인 저의 의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이 다른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혹시나 다음에 또 다른 티어 리스트 보고 싶다 하시면은 다음에 또 들고 오겠습니다.